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큰 부자는 위기에 탄생한다. 현재 세계 경제 및 한국의 경제는 굉장히 리스크해 보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각종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자는 위기에 탄생한다. 오히려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다다를 때 큰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부동산 가격의 상관성. 제가 앞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와 부동산은 강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아파트 가격은 보라색을 띠며 등락을 반복하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지수 빨간색과 같이 등락을 반복하나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관계에 있으면은 보라색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일정한 텀을 두고 약 2년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하향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면 주가도 약 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상승을 합니다. 즉, 주가 상승 후 주가 상승 후 2년 뒤 부동산 값 전체적으로 상승, 주가 하락 후 약 2년 후 부동산 조정, 주가 상승 후 부동산 가격 2년 후 전체적으로 상승. 이러한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통화량 증가, 정부의 주택정책 등 팩터가 영향을 주는 팩터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약 한 40-50%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주가는 전체적으로 통화량 증가 및 세계 경제의 안정화, 또한 금리의 하락 등 직접 투자할 수 있는 M2 통화량이 증가가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약 2년의 텀을 두고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했겠지만 3,400까지 최고가 코스피 지수를 찍고 금일자 기준 2,908, 약 한 15% 정도의 조정이 왔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지만 이러한 시기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 과연 주식은 어떻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통화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을 테고 약 2-3년 후에 주택의 공급 확대, 금리 인상, 주택 정책 등에 의해서 2023년, 2024년 이 시기를 주택의 조정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부정적인 소식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일자로 2908, 단 이틀 만에 100포인트가 더 무너졌습니다.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75%이지만 가계 대출금리는 3%를 돌파했고 신용대출금리는 4%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현재 가계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은행점 대출한도 5억. 이 5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1년 대출 상한을 6%를 줬는데 지금 5.4%, 5.5%이기 때문에 남은 10, 11, 12 세 달 동안 나머지 잔여 0.4% 정도만 허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지점별로 약 5억 정도의 대출 한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5억 정도, 4, 5억 정도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에게밖에 기회가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거의 지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대출 제한 여파,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폭 2주 연속 줄어. 일단 돈줄을 재니까 서울 아파트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하긴 상승하지만 그 상승하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2%였던 것이 1.4%, 5%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부정적인 요인들, 헝다 파산하면 한국 부동산 폭락, 테이퍼링과 맞물리면 변수. 중국에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무너지면 일부 전문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를 기초로 전체적인 금융 불균형이 파괴되게 된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일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큰 파장을 낳았죠. 헝다그룹이 350조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전체 경제에는 0.1% 정도의 효과라고 하나 이것은 경제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구멍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역사상 가장 큰 대폭락,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비관론 내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경제 공부를 시작할 때 읽은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큰 부를 읽은 사람들의 직관력은 어느 정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저 또한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 붕괴, 테이퍼링 가능성 우려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영향도 커져. 현재 계속 코스피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2908.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지켜보면서 각자 이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헐적으로 거래가 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간헐적인 거래에 의한 가격 지표들을 진짜 진수로 봐야 될 것인지 허수로 봐야 될 것인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은 서울,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도시 모두 약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유형별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같은 경우도 특히 아파트 노란색 가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굉장히 급감을 하였습니다. 3,000건 언더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경은 3,000건 언더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은 5,000건 이상이 돼야지 적절한 거래 수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주택 전세 가격 월감 증가율, 현재 주택 전세 가격도 약 1% 정도의 증감률을 나타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별 주택 전세 가격 월감 증가율, 전체적으로 서울은 0.7%에서 2.4%의 전세 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국 매매 전세 전망지수 월간 추이. 현재 매매와 전세 전망지수는 8월부터 6, 7, 8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다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에는 지수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후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 2, 3월에 소폭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가 감소하다 여름에 급반등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듯이 8월까지는 상승을 했고 이 8월 달에 대출 제한 및 금리 제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수르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역별 매매 전망지수, 지역별로도 일부 지역은 8월이 높은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9월달 주황색을 보면 매매 전망지수가 소폭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란 것은 내가 주택을 샀을 때 내 수입 중에서 약 몇 퍼센트 정도를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냐 하는 지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일 때 월 소득의 약 25%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1Q에서 지금 2021년 2Q까지 129에서 17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72.9라는 것은 서울 중간계층의 소득자가 내 소득의 원리금을 대출 상환하는 데 쓰는 비율이 약 46% 정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정도를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집을 사고 싶을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포지션일 때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약
73, 원리금의 46% 정도, 내 소득의 46%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대출금 상환 이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아무리 공급이 적고 전체적인 사람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지수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 후의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산을 보호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론 내년 중후반기까지는 약 1.25% 정도의 금리가 상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저 투자자, 재테크하는 월급쟁이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저희 첫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수도권 핵심지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의 역세권 핵심 지역에 올 근린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일푼으로 5년 만에 100억 이상의 부를 이루었는데 과연 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게 현재 실거주하는 1주택,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서울의 핵심 지역의 근린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빚을 갚고 빚을 갚은 근린시설은 담보로 사업자 대출 15억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량과 건물 담보로 현금을 언제든지 대출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10억 정도의 현금을 지금 마련을 해놨고 이것은 모두 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금도 특별 금리 적용 시즌 해서 각 은행별로 확인을 해보면 단기간에 약 6개월, 1년 정도의 3%의 금리로 예금을 넣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서울에 있는 역세권 근린시설을 매수할 때 발생한 경락자금대출 15억도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이자 상환 금액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일단은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후 필요시 다시 대출로 현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는 월급쟁이지만 어떻게 6년 만에 무일푼에서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루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현금이 부족할 때에도 주식으로 1년 만에 55%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주식에서 많은 수익률을 거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때, 주식이 하락할 때 53,000원일 때 매수를 해서 83,000원일 때 매도를 했습니다. 약 55%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앞에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주택이었지만 2015년도, 2019년도, 2021년도에 지금까지 제가 모아놓은 저축 금액과 제가 근로소득을 맥시마이즈 해놨고 신용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대출을 26억을 받을 수가 있었고, 제가 실제 모아놓은 돈을 통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약 11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순자산은 8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모두가 영끌에서 아파트를 살 때 마지막 끝물에 모이는 불나방처럼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락장에 가치 있는 자산을 매수하고 상승장에 모든 이들이 영끌로 매수를 할 때 매도하는 기준, 저는 단 이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절대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근로소득이든 또는 기타 소득을 통해서 자신의 예금, 현금 확보를 늘리고 현업에 충실해야 되고 공부를 하며 기회를 봐야 될 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현재는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혼동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는 달콤한 열매가 돌아옵니다. 상승 요인으로 공급 부족이다, 전세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에 의해서 매매가가 상승한다, 통화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현재 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요인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인상되고 대출은 제한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긴축신호, 금리 인상, 정부의 공급 신호로 대선 후보들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2023년도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약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무주택자분들 힘내십시오. 영끌로 아파트 매수하지 마시고 능력 범위에 있으면은 변화가 많은 호재 지역에 저평가된 중저가 매수는 권유드립니다. 청약 기회를 노리시고 약 3, 4년 후 다가올 대세 하락장을 저가 매수로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분들도 현재 다주택은 절대 구입을 하지 마시고 상급지나 대형 평수로 갭이 좁혀졌을 때 갈아타기를 하시고 예금을 확보된 것으로 당분간 코스피가 하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량주, 삼땡전자나 깨톡 등 분할 저가 매수를 해서 향후 강한 상승장에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그래서 다시 부동산에 선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1주택자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룬 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어두운 곳,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본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 힘을 내라는 의미를 담아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